지주회사 성격인 SK C&C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외주 관리가 제약 요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면은 뭐 SK로 쳐도 그 SK C&C로 옛날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지주회사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주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 C&C면은 그 SK그룹의 그 정보통신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 물론 이제 그룹 내 전체 그 정보통신 업무, 이 전산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고, 지주회사 성격이 됐다 하는 얘기는, 전 그 SK그룹의 네트워킹을 총괄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투자 부분하고 정보통신 사업 부분 두 가지로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그 투자 부분은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소재, 물류, 서비스 등 사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 사업은 컨설팅도 하고, 정보통신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업무도 하고, 정보통신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생산 개발 및 판매를 한다. 이 정보통신 기기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및 판매는 이게 이제 그 전번에 이 화재 사고가 났던 카카오 이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영업 내용을 보면은 투자 부분에서 그 투자 부분의 이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이익 배당이 이제 그 주로 그 금액이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의 그 매출액이 이제 더 64%로 그렇게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회사가 영업이익 영업이익 비율로 또 그 표현을 했는데, 투자 부분은 뭐 그렇게 그 많은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비용, 이제 여기에 생략된 거는 이제 영업 비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부분은 이익률이 많고 그 사업 부분은 그 17.2%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좀 가중 평균을 해본다 이거죠. 그러면은 올해 그 3분기는 그 투자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그 29.8%, 그 다음에 사업 부분이 11%, 그 두 가지 다 합치면은 40%의 그 영업이익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년보다 그 좀 증가한 거로 또 이렇게 분석이 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은 사업 부분별 손익에서 산출했다고 해도 분명 공통비용 배분가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 기준은 사업 부문별 직원 수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비용이 있는데 공통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같이 쓴다, 그럼 감가상각비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인원수 비례로 아마 그 배부해가지고 사업 부분 손익을 아마 이렇게 날 것으로 계산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C 사업 부분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쭉 전개를 해 보도록 하죠.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스루풋 영업이익이 같습니다. 때문에 원가 회계 손익은 생략하고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2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17.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는 21.9%가 더 증가했습니다. 매출 변동비의 내역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스루프율은 1.1%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 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판매 관리비와 그 현장 운영 비용이 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15.4% 증가했고요. 그 결과 그 TOE 생산성은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540억 원이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16%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서비스업에서 그러면은 그 제조업에서는 제가 유독 제곱 회전율을 그 경영평가지표로 쓰고 있는데요. 그걸 스루프율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은 SK CNC 같은 건 뭐가 좋을까? 그런데 결국 곰곰이 생각하다가 변동비가 그 매출 원가에 차지하는 그 회전율로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그 매출원가 나누기 변동비 그거로 나눠 보면은 이거는 2.8%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프율은 1.1% 내려갔죠. 이게 이제 그 변동비가 그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변동비 회전율이 변동비 가격이 좀 인상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변동비가 여기 지금 써놨죠. 그 다음에 스루프율 하락 원인은 투자회사 이익 배당과 사업 부분 마진율이 감소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그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료비 가격도 인상되었고 외주비 단가도 매출 증가율에 비해 더 인상되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외주 관리가 제약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공 비율, 이건 뭐 여기에서는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락은 역시 재료비와 외주비가 인상되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회사도 그 재료비하고 외주비를 그 비성분 내역의 맨 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51% 크게 증가했죠. 매출은 17% 증가했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재료비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외주비도 그 18.8%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이 17.8%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도 좀 그 외주비도 좀 상승 더 인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제약 요인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약 요인을 정하면은 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약이 해결이 되면은 매출과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약 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변동비라고 매출원가 아니 매출 변동비이죠. 매출 변동비는 21.9%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5.4%가 증가했습니다. 요 운영비용이 이제 뭐 요 금액이 이제 여기서는 똑같죠. 워킹 코스트라고 뽑아낸 거하고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3,44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2% 증가했어요. 직원이 191명 증가했습니다. 항상 직원의 증가는 그 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 인상률이 그 7.3% 인상이 된 것으로 산출이 되고요. 연간 9,500만 원의 이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라는 것도 23.7% 증가했습니다.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외주비도 올랐습니다만 지급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루풋 관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위에 써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읽어 보면은 외주 관리가 제약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이 외주 관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CCPM, 제가 배운 그런 경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란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끝내는 납기당성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좀 내볼까 합니다. 이는 문제가 되었던 카카오 데이터뱅크 화재 사건과 관련한 메인테넌스 업무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예상은 2조 9천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이 9,425억 원 남는데 이거를 뭐 어떤 단납품 건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290만 원짜리 어떤 계약건을 한다고 그러면은 9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스루프율은 뭐 그대로 하더라도 이 변동비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재료비가 투자가 되고 외주비가 나가는데 나간 만큼 어떤 이 경영 효과를 더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어차피 고정비 성격이든 아니면 매출에 비례하던 성격이든 이게 매출에 비례해서 나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한 건데 이거를 좀 6.5% 정도 회전을 더 시켜는 결과로 좀 해본다 그러면은 6.5% 증가의 결과는 매출액이 3조 2천억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거로 기억이 안 납니다. 요거 이제 뒤에 안 보이네요. 제가 해 놓고도. 근데 장은 상당히 매출이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41,500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선인데 장부 가격 대비 74%로 떨어졌어요. 경영 성과가 뭐 조금 낮았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주가가 계속 이 코스피가 하락 추세에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죠. 최태원 씨가 17.5%, 최기원 씨가 6.5%, 그 다음에 외국인이 22.65%. 항상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의 합보다는 외국인들이 약간씩 작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한번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당신네 회사의 경영 지배권에 대한 욕심은 없다. 경영 간섭을 할 건 없다. 다만 이익 배당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뿐이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투자 목적에 이제 그런 거를 명시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자기 주식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은 24.5%입니다. 자기 주식이. 그러면은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은 한 48%로 거의 뭐 50% 지분을 경영권 방어를, 이게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경영권 방어를 뺏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상 이 SK CNC 2022년도 3분기 경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나름대로 SK CNC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전산화 관계로 큰 거래를 좀 해봤기 때문에 SK CNC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안다기보다 거래를 한번 해봤다는 얘기인데요. 그때는 이 투자 부분 지주회사 성격이 있는 거로는 안 돼 있다가 한 몇 년 전에 투자 부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주회사 성격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주회사란 게 이익 배당만 가지고는 외형이 너무 작아지니까 옛날에는 다른 걸 지주회사 거를 제대로 안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SK 뭐 옛날에 지금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브랜드 사용료 뭐 그다음에 상표권 이런 거로 자회사들한테 돈을 뜯었어요. 그게 과연 이 합리적인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다 컨설팅을 해서 수수료 쪽으로 받는다? 과연 그럴 수 있는 건지, 그게 그냥 명분상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일부 자기 자회사 매출액의 몇 프로를 상표권으로 브랜드료로 내라 하는 게 과연 지주회사가 한목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돈을 받는 거냐 하는 거에 의문점들을 저도 제시한 적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그런 부분을 없애면은 돈 들어올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뭔가 자기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나 가지고 운영하려는 추세로 그렇게 이 변화가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